자, 네. 첫 번째 이제 K리그 1 경기. 수원 삼성 대 이제 FC 서울. 자,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및 그리고 골키퍼가 1명 결장 의심이 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전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보경 선수랑 박하진 선수가 이제 지금 결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용모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충돌 사고로 인해 현재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닐 수가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인 상황. 네, 김진야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리그 기준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지금 최하위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득점 기회가 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잘 소화시킨다. 네, 이 정도로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격 전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양 팀 다 볼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크게 점유율이 우세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아무래도 빠른 템포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서울이 공격 면에서는 지금의 수원 삼성보다는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FC 서울도 최근 좀 많이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아무래도 최근 지금 승리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득점력도 많이 죽은 상태라 만약 이긴다고 해도 수원 삼성 상대로 대승까지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FC 서울의 그런 득점 사이클이 좀 잠잠해진 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FC 서울이 이길 때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FC 서울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 핵무 가져가는 경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핵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강주 대 전북. 자, 일단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이제 김경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후보 골키퍼였던 이제 이준 선수가 최근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포항전에서는 많이 좀 불안한 면모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골키퍼가 잘하다 보니까 광주의 수비도 계속해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3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북도 굉장히 좀 경기력이 지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수 전환이 빨라요.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공수 당면에서는 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역습 위주의 그런 공격이 많이 전개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네,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전북이 기세가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광주 상대로 최근 5경기 기준 전승을 거둘 만큼 강한 면모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경기력이랑 성적이 좋은 강주가 그렇게까지 지금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강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4승 1무로 굉장히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5경기 연속 지금 뭐 무패 행진을 거두고 있는 만큼 그런 점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의 아무래도 전북이 좀 상승세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약간 좀 힘들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뭐 전북 쪽을 보기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가져가는 경기. 아무래도 2.5 기준 요거는 네,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양팀의 좀 수비도 뭐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좀 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2.5 기준으로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대 이제 전북 끝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K리그 경기죠. 울산 대 이제 대구.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재 선수가 결장이고, 이제 박용우 선수 미드필더, 그리고 지금 공격수는 엄원상 선수랑 이제 이규성 선수가 지금 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울산, 네,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격력이 폭발한 상태죠. 최근 두 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지금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정도 원정이지만 홈에서는 지금 가장 K리그 내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울산이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대구가 골 점유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을 포기한 대신 아무래도 빠른 역습, 그리고 공격 전개로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그런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틈틈이 약간 울산의 그 공을 뺏으면 좀 빠른 역습으로 약간 좀 울산의 그런 수비수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수비수, 왜 뒷공간 할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 울산이 이제 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우세해요. 4승 1무로 굉장히 좀 많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울산이 대구와 이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홈에서의 그런 울산 경기력, 그리고 상대 정적 상성,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지금 울산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약간 고려할 점은 현재 지금 울산 주전 선수들의 결정이 어느 정도 많은 편이다. 네, 이거는 조금 약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보면은 울산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오바 볼게요. 네, 울산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 1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자, 이제 K리그 2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아이파크 대 충북 청주 경기. 자,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꾸준히 멀티 득점을 했지만, 이제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 공격 전개나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았던 공격 흐름이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 이제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핵심 용병인 그런 패신과 프랭클린의 좀 공백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포와 전남을 연달아 꺾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격 전개도 이전에 비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양 팀의 좀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나 이제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좋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득점을 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공격 사이클이 좀 이제 서서히 잠잠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최근 그런 충북 청주의 경기력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1.4대 그런 부산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1.4대 그런 부산 승을 갈 바에는 한번 그냥 충북 청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에서 수비가 좋다 보니까 충북 청주 역시 이제 좀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충북 청주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성남대 이제 부천.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 그리고 공격수 지금 2명이 결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전 풀백 같은 경우에는 김진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의심을 받고 있고, 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안재준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자, 최근 지금 성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3연패로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특히 이제 수비 면에서 굉장히 좀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성남이 지금 상대팀한테 유유스팅을 허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지금 성남의 지금 수비가 좀 최근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지금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직전 이제 천안시티와의 그런 경기에서 홈인데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다소 좀 다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경기력도 천안시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천안시티가 더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부천의 약간 좀 경기력이 조금 의문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지금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그렇게까지 평균적으로 양 팀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득점 양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 성남의 그런 좋지 못한 흐름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장줄을 끊기보다는 그냥 장줄을 이어서 좀 원정이라고 해도 부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성남이 좀 어느 정도 뭐 이제 각성을 해서 경기력이 다시 좋아진다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그래도 성남의 그런 연패 그런 흐름 끊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어가서 부천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천 쪽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2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J리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바로 이제 J리그 분석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시와 대 이제 니가타. 자, 일단은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네, 핵심 그런 공격 전력이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죠.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 이토 루타로가 지금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팀 내 득점 1위가 공격수인 이토 루타로가 이제 떠나다 보니까 니가타의 그런 공격 전략이 좀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6경기 지금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지금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는 좀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득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좋은 그런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니가타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일단 수비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지금 홈에 비해 지금 많이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좀 템포가 어느 정도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비가 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만약에 어느 바로 보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 공격수, 그러니까 이토 루타로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이런 공격력을 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 골잡이가 있고 없고의 그런 영향력 차이는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껴봤을 때 이제 니가타의 좀 공격력을 어느 정도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자, 즉 니가타의 이런 최악의 원정 경기력 그리고 핵심 공격수의 이런 부재를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와가 최근 리그에서 승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낼 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시와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한번 햄무 도전, 네,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와 승에 햄무에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C 도쿄 대 이제 나고야. 자, 지금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에서는 양 팀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FC 도쿄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적으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는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이제 FC 도쿄가 홈에서 경기를 치른 그런 경기 로그들을 좀 보면은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1점 차패,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1위고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 요코마리 상대로 1점 차 패면은 나름 좀 잘 싸웠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레스 오사쿠 상대로 무승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와사키 상대로 1점 차 승 등 강팀한테는 어느 정도 좀 쉽게 지지 않거나 좀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 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홈에서는 나름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원정 경기력 편차가 크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고야는 이제 지난 시즌과 다르게 많이 개선된 점이 홈과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많이 심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많이 나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최근 물론 이제 나고야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도쿄와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고야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좀 많이 힘을 못 썼어요. 그만큼 도쿄 수비진한테 좀 많이 막힌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게 8년 넘게 지금 FC 도쿄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홈 도쿄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고야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FC 도쿄보다는 경기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상성적인 명강, 그리고 홈에서 지금 도쿄 홈에서 8년 넘게 지금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홈 도쿄한테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좀 나고야를 보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봤을 때는 그 FC 도쿄 쪽 사이드 프랜스 그리고 고베다우르를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것도 2.5 기준은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도쿄 쪽 사이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오바보다는 좀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쿄다 이제 나고야 경기까지 끝이 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대 이제 요코마리. 자,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지금 2명이 결장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긴 연승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탔지만 이제 원정에서 그런 안 좋은 경기력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성적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원정 상관없이 좀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당당하게 지금 리그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지금 양 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가 일단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리한 그런 공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좀 공격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다양한 그런 공격 루트를 만드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는 히로시마보다 이제 요코마리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면에서는 좀 더 요코마리가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그 기준 홈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약간 그 전에 좀 상대했던 팀들은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좀 무난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로시마 그 홈에서의 그 연승에 대한 그런 재물 팀들을 보면은 교토상가나 뭐 쇼난같이 좀 약간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고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 팀들 위주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좀 하위권 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강한 요코마리가 상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히로시마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요코마리 쪽 역배승 한번 도전, 그리고 역배승을 보니까 한번 프랜스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좀 요거는 애매할 것 같아서 어누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우라와 대 이제 가와사키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 즉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와사키도 이제 최근 지금 3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즉 양팀 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가와사키와 달리 지금 우라와는 수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들어서 우라와의 그런 공격력이 급격하게 지금 식은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 쪽에서 지금 우라와는 많이 좀 최악이라고 볼 정도로 네, 그 답답한 공격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공격이 좀 끊기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6월의 그런 우라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만 해도 굉장히 좀 주전 선수들 어느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답답한 그런 플레이를 보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라와의 그런 공격력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으면은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좋은 대신 지금 공격이 지금 많이 안 좋고, 반대로 이제 가와사키는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 대신 그래도 공격은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가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지금 최소 한 골은 넣어야 되는데
현재 우라와를 봤을 때 승패는 뒤로 하고 이게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먼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공격력이 안 좋은 지금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거는 좀 많이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우라와의 그런 득점 사이클이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요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좀 가와사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가와사키 쪽 프랜승을 보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우라와가 공격력도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수비는 거의 뭐 지금 리그 탑이라고 볼 만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점을 빗대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더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그리고 J리그 이제 경기 분석이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 모양 누르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